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 2월 14일, 네, 토요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네요. 전혀 그런 시간을 신경 쓰지 않고 며칠 지내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전혀 어, 무감각해지는 것 같고 무뎌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 이번 주에도 너무 이제 많은 일이 있었고 간밤에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CPI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이게 좀 여러 가지가 다 미국 증시 들쭉날쭉거립니다. 지난달에는 또 높게 나오고 한 달 높게 나오면 한 달 낮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시장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지금 시장이 완전히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불안전한 상황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패턴, 추세 이런 것들을 읽어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뭐 지속적으로 어떻게 그런 지속성 전혀 없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제 언제 빠질지 모르는 금리 조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언제 빠질지 언제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구간으로 이미 접어들었고요.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혼란스럽다고 느끼는 것들이 모든 것들 그 모든 총체적인 것들이 다 이제 그걸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미국 나스닥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이제 나스닥 지수가 네 지금 이게 10분 봉이어서 그렇지 한 1분 봉이나 3분 봉으로 보면 기가 막히게 시작하고 급락 쫙 나오다가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쭉 올라가 계속 그러다가 살짝 눌리는 듯 하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이거 쌍바닥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건가? 그러다가 쭉 빠집니다. 이 미국 CPI 발표 이후에 이제 쭉 빠집니다. 이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것이 어쨌든 금리 인하라는 것이 이제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러면 이제 언젠가 이렇게 미국의 CPI 발표 한 번씩 FOMC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점점점 금리 인상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직은 좀 멀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는 하루에도 또 일주일 단위로 보면 훨씬 더 이 등락 폭이 굉장히 컸다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샌디스크 하나 보여드릴까요? 샌디스크 보시면 완전히 시작해서 쭉 끌어올립니다. 제가 어제 중간에 새벽에 한 두 번 정도 이제 이 체크를 했는데 뭐 여러 종목들을 한 40여 종목 정도를 이렇게 쭉 체크를 합니다. 근데 샌디스크가 쫙 올라가길래 오늘도 샌디스크 이 반도체 이쪽은 좋은 흐름이구나. 뭐 마이크론도 괜찮았고요. 샌디스크가 되게 좋았는데 중간에 쭉 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예 무슨 뭐 지지선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막 빠지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그 AI 또 오늘 같으면 코인이 급등했고 양자 컴퓨터 급등했고 완전히 알 수가 없는 뭘 전망하고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도저히 뭐 불가능한 그런 영역에 이미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럴 때는 그냥 내가 정해놓은 어떤 가격 지지선 아니면 어떤 뭐 어느 정도 라인에서 이거보다 이탈할 경우 무조건 비중 줄여가면서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바로 겪었던 것처럼 10% 20% 우습게 빼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두드려 맞지 말자. 만약에 반등이 바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더 우선이라는 거를 뭐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손실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그냥 리스크를 회피한다는 생각으로. 그게 훨씬 고급 스킬이에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그거를 거듭거듭 이제 당부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외국인 기관들 또 연기금 개인들이 어떤 종목들 매매했나 살펴보는 시간인데 저는 또 이번 주에 특히나 뭐 절반 이상을 지금 증시 시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제 해외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고 훨씬 더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저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네. 그래서 오늘 이
외국인 기관들의 이 매매 종목들을 살펴보는 것은 또 다음 주에 지금 이 설 연휴가 껴있다 보니까 이제 목요일 날 다시 개장을 하는데 증시가 이때까지 우리 어, 어떻게 또 시간을 보내야 할까? 뭐 어떤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에 그 초점을 맞추고 이번 연휴에 또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수급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고, 네, 이제 일, 월, 화, 수 4일 동안에 얻은 시간, 이 4일 동안 얻은 시간. 저는 또 공교롭게도 근무니 뭐 당직이니 이런 거 하나도 안 걸려가지고요. 이번에는 온전히 그냥 쉬게 됐습니다. 제가 적절히 여러분들 그 도움이 될 만한 그 내용들을 하루에 뭐 하나 또는 두 개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코스피에서 지난 한 주면은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을 살펴보니까 현대차였습니다. 3,939억 원. 그리고 KB금융 2,205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이수베타시스, HD현대중공업, 카카오,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한화오션,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마트, SK스퀘어. 외국인들은 너무나 확연하게 금융주의 수익 실현을 곧바로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나니까 수익 실현 물량을 던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누가 또 매수해서 들고 갈지, 이게 기관이 받쳐주는 거면 아직 알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 확연하게 금융주와 네이버 카카오 정도를 집중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두산에너빌리티를 4,587억 원어치 매수. 우리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상황을 생각해 보면 완전히 뭐 시장이 급락했다가 그 정상을 이제 되찾은 그런 한 주였다고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그럼 이 리밸런싱 또는 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상황에서 뭘 샀을까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게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여기까지가 3천억 넘게 매수. 그러면은 제가 어제 그 종목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그 빅3 이런 것들을 들고 가는 이제 펀드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촉수를 딱 세워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제 뭐 170% 안팎의 수익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밤에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도움이 돼서 약간의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그런, 왜냐면 미국에서 그 보합권의 증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이 종목들이 좀 외국계 이 어떤 종목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또 변동이 살짝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화솔루션, 셀트리온, APR, HD현대일렉트릭, 삼성전기, 포스코홀딩스, 아모레퍼시픽, 효성중공업, LG화학까지가 1,000억 원 넘게 매수했고, 그리고 기아, 두산.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저는 셀트리온도 눈에 띄고, 빅3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APR, 각 섹터의 이제 대장주들을 담은 데다가 HD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지금 LG화학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2차 전지들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쪽 하면 또 떠오르는 우리 그 종목, ETF 종목 이런 것들도 지금 또 다시 매수를 할 만한 그런 타이밍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 볼게요. 기관은 매도한 종목들 먼저 보면 선물 인버스, 지금 이제 뭐 하늘이 어딘지 천장이 어딘지를 모르고 5천 돌파할 때 인버스 종목들 개인들이 쫙 샀다가 완전히 폭망한 거 기억나시죠? 지금 이제 고점에서 좀 눌리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인버스들 샀다가 바로 매도, 이제 기관들이 매도를 좀 던졌고요. S&P 500, 코스닥 150, 그리고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코스닥 150의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쪽을 좀 먼저 던지고 코스피 쪽에 집중하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네이버, 그다음에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100 두 종목, 그리고 인버스, 또 금리 액티브, 이수페타시스, 고배당주, 머니마켓 액티브. 지금 ETF들을 대부분 던지고 종목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이수페타시스까지 이렇게 세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기관이 관심 가졌던 종목은 뭘까? SK하이닉스 1조 3,305억 원, 삼성전자 1조 3,206억 원. 이 두 종목에 2조 6천억, 6,500억 정도의 이 집중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이렇게 잘 갈 때 레버리지를 사서 극대화하는 거죠, 수익을. 그리고 현대차, 외국인이 판 현대차를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셀트리온, SK스퀘어, KB금융, 신한지주, 한국금융지주, 기아, HD건설기계, 두산, 한국항공우주. 자, 반도체 플러스 코스피 빅3 플러스 셀트리온이라든가 이 이제 바이오 대장주를 산 데다가 금융주, 자동차 지금 골고루 코스피의 대형주들의 비중은 좀 다르긴 하지만 대형주들을 골고루 담았고 항공우주 같은 종목도 담고 이제 골고루 매수했습니다. 자, 연기금 볼게요.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매도했습니다. 많이 매도하진 않았고요. 983억 원. 그 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래에셋증권, 한국전력, HD현대중공업, 현대차, HD한국조선해양, 네이버,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 KB금융을 매도했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 뭐 이수페타시스나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반도체들 이제 대형주들이 좀 집중적으로 담겨 있고, 그다음에 조선주가 이제 또 집중 매도를 또 했네요. 반면에 셀트리온을 이제 연기금이 681억 원 제일 많이 샀고, 삼성전자 우선주, 또 코덱스 200, 카카오뱅크, 아모레퍼시픽, HD건설기계, CJ 대한통운, SK텔레콤, 대한항공, 코스닥 150, LG전자, DB손해보험, 삼양식품, 파라다이스까지를 연기금이 이제 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은 좀 길게 내다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셀트리온이나 삼성전자 우선주를 또 많이 담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더 갈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들 어땠을까요?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4조 1298억 원어치 매도, SK하이닉스를 1조 7521억 원어치 매도. 네, 개인들은 거의 6조 원 가까운 매도를 반도체 대형주들을 매도했고, 네, 삼성전자는 18만 2천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자, 빅3.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피의 빅3를 개인들이 집중 매도하고, 네,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은 매수하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코덱스 레버리지 던졌고, 지금 코스피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한화솔루션, HD현대일렉트릭, 기아, 두산, 아모레퍼시픽, 포스코홀딩스, APR, 삼성전기까지를 개인들이 매도했습니다. 야, 개인들이 매도한 종목들은 뭐 그렇다고 굉장히 금요일날 잘 갔던 건 아니지만, 네, 다음 주에 좀 아까 외국인 기관들 오른쪽에 매수 종목에 있었던 종목들이 대거 매도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가장 많이 담았고 3,296억 원. 그리고 선물 인버스, 이제 개인들은 하락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이수페타시스, 미국 S&P 500, 코스닥 150, 코스닥 150 레버리지, 카카오, HD현대중공업, 미국 S&P 500, 나스닥 100, 코덱스 인버스, 미국 나스닥 100, 한화비전. 네, 개인들이 미국 쪽에 이제 상승에 베팅과 동시에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에 또 베팅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에코프로 835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최근에 주가 눌리는 모습에 중심에 로보티즈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마이크론, 에코프로 BM, ABL바이오, 제주반도체, SPG, 주성엔지니어링, 파두, 원희가 EPS,
세트레가이, 메지온까지를 외국인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로봇,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골고루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이 골고루 매도 상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반면에 삼천당제약이 제일 많이 매수했습니다. 607억 원. 그리고 우리기술, LNC바이오, 서진시스템, JYP 엔터테인먼트, ISC, 대주전자재료, SM, G2G바이오, 인덴티지랩, 유진로봇, 유진테크, RFHIC, VM까지를 외국인이 집중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삼천당제약과 LNC바이오 쪽으로 바이오 집중 매수, 그리고 서진시스템, 그 다음에 JYP 엔터가 들어갔고 SM이 들어갔고 이 업종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도는 코스닥에 집중, 이 주도했던 종목들의 집중 매도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이거는 외국인들은 지금 일단 코스닥에 하락 쪽에 베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 이제 매수를 선별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관 어땠을까요? 세트레가이 제일 많이 팔았네요. 322억 원. 에코프로 BM, 삼천당제약, HPSP, 휴젤, 심텍, 원익 IPS, 동성화인텍, 인벤티지랩, 테스, 천보, 서진시스템, 로보티즈, 넥스틴. 결국은 좀 비슷한데 기관은 이제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을 이 위성 이쪽을 이제 던졌는데요. 지난주에는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또 변동성이 컸었어요. 인텔리언테크도 그랬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가 골고루 이제 로보티즈가 들어가 있으니까 골고루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결이 좀 비슷하죠? 자, 그런데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기관은 1,085억 원어치 매수,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HLB, 한솔아이온스, VM, 에코프로, 덕산네오룩스, 인텔리언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D&D 파마텍, 알지노믹스, PSK홀딩스, 파두, 하나마이크론을 기관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도 역시나 뭐 바이오도 알테오젠이나 D&D 파마텍 같은 종목이 포함되어 있고 2차 전지, 반도체 골고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집중 매도하고 매수하고 한 게 아니라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다르게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기금 보겠습니다. 연기금은 삼천당제약을 제일 많이 팔았고요. 액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205억 원, 유진테크, SPG, 원익 IPS, 휴젤, ISC, 세트레가이, 리노공업, 에코프로 BM, 코미코, 오스코텍, 큐리언트, 이오테크닉스, RFHIC. 연기금이 매도한 종목 상위에는 반도체도 있고 또 삼천당제약하고 이제 오스코텍 정도 바이오가 들어가고 휴질도 있네요. 바이오 들어가 있고 이제 로봇 중에서 SPG를 이제 던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대주전자재료 제일 많이 샀고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180억 원. 그리고 에코프로, 덕산네오룩스, 주성엔지니어링, 성호전자, 한솔아이온스, 스피어, 디어유, 알지노믹스, 올릭스, i3 시스템, 루닛, CJ ENM, YG 엔터테인먼트. 평소하고 좀 다르죠. 평소에 이 주력으로 매수했던 종목들하고는 좀 결이 다른 매매를 했고 액수가 많이 줄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코스닥 쪽에 지난주에 매매를 적극적으로 이 연기금이 펼쳐 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정도 이제 매수한 게 눈에 띄고 디어유나 CJ ENM이나 YG엔터 같은 이제 엔터 쪽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개인들 볼게요. 개인들은 대주전자재료 제일 많이 팔았고요. 816억 원. 알테오젠, 우리기술, VM, 삼천당제약, LNC바이오, G2G바이오, SM, 유진로봇, 덕산네오룩스, JYP 엔터테인먼트, 한솔아이원스, YG 엔터테인먼트, 인텔리언테크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뭐 바이오가 많은가 하고 또 보이다가 골고루 섞여 있어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일단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매도한 것은 맞고 이제 엔터도 조금 매도가 SM, JYP, YG 엔터, 빅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에코프로 BM을 제일 많이 매수, 757억 원어치 매수, 그리고 에코프로 696억 원. 로보티즈, 세트레가이, 원익 IPS, HPSP, 서진시스템,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마이크론,
제주 반도체, ABL 바이오, 휴젤, 파두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들 매수 종목들인데 자, 지금 미국에서 2차 전지 크게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월요일 날 개장했으면 2차 전지 에코프로들이 잘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지만 또 3일간의 연휴가 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 말고도 아직도 변수가 몇 번의 미국 증시를 봐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명절에 또 우리나라만 갖는 그 명절 연휴 기간의 특징인데, 자, 에코프로들, 이제 미국, 개인들은 에코프로들의 이제 뭐 매수 집중을 했고, 로봇주들도 많이 매수를 했고, 그래서 이게 어떤 흐름으로, 어떤 변화,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우리는 목요일 날 개장을 하지만 미국의 월화 특히 수요일 날 흐름에 따라 좀 많이 바뀔 겁니다. 이제 골고루 이 좋은 흐름이 나와야 돼요. 이 명절 변수가 이제 극복이 되려면.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계속 오르다가 이 우리나라 개장 직전에 미국에서 조정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막 빠지기도 하고 그런 또 안타까운 이상한 일들도 벌어지긴 하는데 자,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예, 흐름이 나오게 될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연휴 기간에도 어쨌든 미국 증시는 뭐 개장을 하니까 미국의 흐름 또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 변동 이런 것들은 한번 수시로 잘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 일요일에는 어쨌든 그 종목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월화수에도 우리가 이제 이 명절 연휴 이후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테마로 제가 분석을 해서 영상을 하루에 1개 또는 2개씩 좀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